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적용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해제되고 노래방이나 헬스장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이력과 무관하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는 최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완료자들로만 구성될 경우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합니다. 최근 도내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라남도가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2월까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력 저하자,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들을 상대로 추가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저하돼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원이 광양 한려대학교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려대는 이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현재 재직 중인 일부 교직원들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학교법인 서호학원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광양 한려대학교입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최근 이 학교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려대 전직 교수 10명이 퇴직금 90억여 원에 대한 미지급 등을 사유로 법원에 제기한 대학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교수는 기나긴 법정 소송이 가슴 아픈 과정이었다며 착잡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청산 절차 과정에서도 풀어가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선 팔리면 저희가 손해배상금은 아마 1순위 싶어요. 미지급급여가 1순위가 되고 공통채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지급급여들 지급되고 남은 게 있어야 또 저희 몫으로 손해배상금 배당이 될 텐데 그럼 기다려 봐야죠 또.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한려대 측의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신입생 모집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한려대 일부 교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갑자기 학교가 폐교되면 교직원들에게 지급될 100억여 원에 이르는 급여 문제는 물론 재적 학생 420여 명에 대한 편입학 문제 등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도 한려대가 폐교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 사학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됐다는 냉소적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의 수단으로 한려대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려대 폐교는 법원의 결정대로 이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누군가의 기업이나 단체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비리 사학으로 지목되면서 지역 내 수많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광양 한려대의 파산 선고. 지역 내 여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건설회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광양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양시 공무원 A씨가 광양시를 상대로 낸 견책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모 건설회사 대표와 3차례 골프를 치고 2차례 명절 선물을 받아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의 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직 화순군 의원과 신안군 의원 등 4명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반부패 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기초의원 재직 시절 취득한 개발 정보 등을 토대로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인 뒤 차익을 챙기고 되팔거나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농어촌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정부의 눈치만 보며 갈등 해결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 농지인 완도군 관산포 일대 124만 제곱미터의 간척지입니다. 하지만 이 일대 149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양 염도가 10만 제곱미터 가운데 90% 이상이 5.5 데시지멘스 퍼 미터를 넘으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기 때문 염도 측정 방법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1차분 99메가와트에 대해 정기 사업을 허가해 줬습니다. 환경부와 완도군, 전라남도의 환경영향평가와 농지 사용허가, 도로 점사용 등 인허가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주민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힘든 노년층은 찬성인 반면 농사를 짓는 청년층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년에 돈 1,000만 원 이쁜 놈이 낫겠어. 1년에 60만 원 이쁜 놈이 낫겠어.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었고 또 앞으로 농사를 지어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주민들의 입장이 서로 극명히 갈리면서 완도군 의회 군정 질의에도 완도군의 정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블루 이코노믹 실현을 위해 지역 수용성 이수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즉 태양광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그대로 찬반이 있는 경우에 그대로를 산자부에 의견 개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정기위원회에 관산포 태양광 발전 사업 2차분 50메가와트에 대한 심의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남녘에는 요즘 겨울 철새들이 날아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름 철새들이 텃새화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해양 조류들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깃털의 색깔을 바꿔 계절을 알리는 뿔 논병아리. 붉은 여름 깃털을 벗고 흰 겨울 깃을 차려입고 물을 놀이터 삼아 하루를 보냅니다. 저공 비행을 하던 중대백로는 긴 부리로 순식간에 갈치를 잡아냅니다. 먹잇감을 놓고 싸우는 건 같은 여름 철새인 외가리. 일부 여름 철새들은 고화도의 깨끗한 환경과 따뜻한 기후에 적응해 텃새화된 새들도 있습니다. 호주 등지에서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날아온 도요새들도 갯벌에 여정을 풀었습니다. 고화도에 와서 촬영을 여러 해 동안 했지만 보이지 않던 그런 또 종류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되고 여러 도요새 종류가 이 고화도에 많이 이렇게 남녘의 갯벌과 호수에 철새들이 몰리는 건 갑각류와 어류 등 풍부한 먹이 때문. 좋은 서식 환경을 찾아 텃새인 괭이갈매기도 소풍을 왔습니다. 노란색 깃털을 지닌 어린 괭이갈매기 다리엔 식별을 위한 인식표가 부착돼 있습니다. 새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인천의 한 무인도에서 단 가락지입니다. 가까운 연안에서 먼바다로 나가는 그 첫 번째 기수역이 되겠고요. 그 기수역에서 기착지를 하는 갯벌이 잘 발달돼 있어서 새들이 앉아서 휴식하거나 먹이 활동하는데 매우 좋은 올가을 전남, 목포, 고화도와 영암호 등을 찾은 겨울 철새는 50여 종의 수십만 마리. 내년 초봄까지 쉬었다가 러시아와 중국 등 원래의 서식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주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1인 자영업자에게는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보험국민연금 납부액의 2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모두 1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원을 원할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큰 수해를 당한 구례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구례군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구 단위 종합 복구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700억여 원을 투입해 배수 펌프장 7곳과
지방 하천 2곳, 소하천 5곳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례구는 수해복구 전담팀을 운영하고 10여 개 회사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 설계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국가산단 후보지로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와 양산리, 장산리 일대 1.66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0월까지 3년으로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광주의 한 소방관이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방당국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익명제보 시스템인 레드휘슬에 광주 모 소방서 A 소방장이 같은 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부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소방장은 의도적으로 부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